여러분, 미스터리월드에 다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고급 시가,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 그리고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고립되었던 한 나라를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카리브해의 찬란한 색채를 품은 이 섬나라는 동시에 전 세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형형색색의 클래식 자동차, 그리고 열정적인 음악 뒤에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제약과 물자 부족, 더디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바는 단순히 강인함의 상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어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대비의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바의 실제 삶은 얼마나 녹록지 않을까요? 장기간의 경제적 고립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스터리 월드와 함께 신비롭고도 매혹적인 나라 쿠바의 실제 삶에 대한 4가지 특별한 진실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1번. 쿠바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쿠바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오랜 경제 제재, 다채로운 세계 클래식 자동차, 아니면 여러 시대의 역사 사이에 멈춰선 듯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쿠바는 카리브해의 에메랄드빛 바다 한가운데 약 1.25km 길이로 뻗어있는 섬나라입니다. 멕시코만과 대서양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악어가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9.884제곱킬로미터로 포르투갈보다도 더 넓습니다. 이곳에는 1.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산맥과 넓은 평야, 끝없이 펼쳐진 사탕수수밭, 그리고 독특한 석회암 계곡 사이에 터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쿠바 경제는 주로 관광산업, 설탕과 담배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9년 이후 미국이 부과한 경제 제재는 수입 물자, 연료, 기술 장비 확보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쿠바에서 1월 1일은 단순한 새해가 아니라 쿠바 혁명 성공을 기념하는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곳곳에는 이러한 자주적 정신이 반영되어 있으며 쿠바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며 평균 월급은 약 15달러에서 20달러 수준입니다. 직업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상승하는 물가 속에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교통수단은 도보와 대중버스입니다. 버스는 늘 10,000원이며 4-5대를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탑승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는 노점상들이 간식, 빵, 재활용 플라스틱 양동이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합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현대적인 편의점이나 대형 쇼핑몰, 전자제품 매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바나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열대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 냄새가 짙어지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에너지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4년 말 쿠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바나와 인근 아르테미사, 마야베케 지역 수만 가구가 가스 부족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20시간까지 정전이 이어졌고 전기를 4에서 6시간만 공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광지는 비교적 우선 공급을 받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잦은 정전을 겪습니다. 형편이 되는 가정은 높은 연료비를 감수하며 발전기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식료품, 연료, 의약품 역시 자주 부족합니다. 일부 기본 물품은 암시장에서 공식 가격의 5배에서 10배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재활용품을 모아 추가 수입을 얻습니다. 쿠바는 1962년부터 배급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리브레타 데 아바스테시미엔토 라블리는 배급 수첩을 소지하며 매달 쌀, 콩, 설탕, 소량의 고기를 배급받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우유가 정해진 양만큼 제공됩니다. 밤이 되면 아바나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작은 바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광장은 활기를 띱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음악과 미소로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바는 눈부신 문화적 색채와 경제적 도전이 공존하는 극적인 대비의 나라입니다. 2번. 세계 최고급 사치품이 생산되는 곳, 쿠바. 쿠바에서 가장 신성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는 전통 수공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가 제조입니다. 그리고 이 섬나라에서 그 어떤 지역도 수도 아바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아바나는 세계 최고급 시가를 생산하는 공장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쿠바 시가는 오랫동안 고급스러움과 품격의 상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제 시가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며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의 정수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는 현대식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성 높은 한 개의 시가가 탄생하기까지의 여정은 피나르 델 리오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담배 재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 온화한 기후, 그리고 완벽한 습도는 이곳을 최고급 담배 잎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지 농부들은 이 땅이 아이보다 담배 잎을 더 잘 키운다 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담배 잎은 소중한 투자 자산처럼 정성스럽게 관리됩니다. 재배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훗날 시가 전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끝나면 담배 잎은 목조 건물에 45일에서 60일 동안 매달려 건조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나무판을 손으로 직접 조절하며 습도와 공기 흐름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잎은 점차 색이 짙어지고 부드러워지며 특유의 향을 머금은 채 발효 단계로 넘어갑니다. 발효는 잎을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온도가 상승하고 암모니아가 방출되면서 향과 풍미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전 세계 시가 애호가들이 말하는 깊고 농밀한 쿠바의 맛을 완성합니다. 그 다음은 선별 작업입니다. 각각의 잎은 탄력, 조직감, 색상을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사됩니다. 완성도 높은 시가는 내부의 세 겹의 충전 잎을 갖추고 겉면에는 색이 균일하고 매끄러운 최상급 외피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재 작업대에 앉아있는 장인들은 토르세도를 불립니다. 특히 여성 장인들은 겉잎을 다루는 작업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묘한 갈색의 색조 차이를 더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칼과 식물성 접착제, 그리고 수년간 단련된 기술만으로 장인들은 내부 잎을 말아넣고 겉잎을 정교하게 감싼 뒤 시가를 나무 틀에 넣습니다. 이 틀은 약 20분간 압착되는데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흡연 시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압력만 가해집니다. 형태가 완성된 후에는 2단계에 걸친 엄격한 품질 검사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내부 공기 흐름과 압력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시가는 다시 풀어 처음부터 재제작됩니다. 두 번째는 숙련된 검사자의 수작업 평가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훈련된 눈으로 크기, 밀도, 조직감, 그리고 특히 색상의 균일성을 확인합니다. 모든 시가 묶음에는 제작자의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작자에게 전량 반환되어 다시 제작됩니다. 이 모든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시가는 삼나무 숙성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숙성되며 자연스러운 향을 더욱 깊이 흡수합니다. 이후 라벨이 부착되고 목재 상자에 담겨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통적인 제조 방식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쿠바 장인들의 인내심과 자부심, 그리고 변함없는 수공예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쿠바의 시가 공장에는 지금도 렉토르라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렉토르는 작업장 앞에 앉아 신문, 소설, 정치 칼럼 등을 큰 소리로 읽어주며 장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가를 만듭니다. 이 전통은 19세기에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들에게 지식과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학 작품을 들으며 작업을 하다 보니 많은 쿠바 시가 브랜드가 유명한 인물이나 작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결국 쿠바의 시가 제조는 단순히 고급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술과 문화, 역사와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가 작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한 개의 시가 속에 담겨 있습니다. 3번. 클래식 자동차의 왕국. 만약 당신이 클래식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쿠바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야외, 살아있는 박물관, 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에서 온 기계들이 오늘날까지도 일상 속을 달리고 있는 그야말로 클래식 자동차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공식적으로 현재 쿠바에는 두 가지 주요 차량 유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현대적인 세단 차량으로 대부분 중국산이며 택시나 공용 차량으로 사용됩니다. 이 차량들은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간 번호판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1950년대 미국산 클래식 자동차들입니다. 이 차들은 이제 쿠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으며 현재 약 6만 대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리에서는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폭스바겐, 오펠, 쉐보레, 포드와 같은 브랜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반세기 이상 전의 디자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쿠바 사람들이 이 차량들을 계속해서 운행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 수리하고 수작업으로 정비하며 러시아에서 수입한 부품이나 현대 차량의 개조 부품을 활용해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들은 실로 화려합니다. 에메랄드빛 청록색, 레몬 옐로, 파스텔 핑크, 선명한 레드까지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뒤섞여 도로를 수놓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치품으로 여겨지는 컨버터블 차량조차 쿠바에서는 관광 택시로 사용됩니다. 클래식 오픈카를 타고 아바나 시내를 달리는 장면은 이제 수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역시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오래된 디자인의 버스는 마치 박물관 전시품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좌석과 운전석은 낡은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목할 점은 요금이 평균 소득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 1시간 정도의 버스 이용 요금은 2.5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쿠바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의 월급은 약 20달러에서 25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청소, 아이 돌봄, 육체노동 등 부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클래식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이처럼 오래된 차량들이 일상적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상 쿠바만의 독특한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단형 클래식 차량 외에도 쿠바에는 독특한 교통수단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코코택시입니다. 거대한 헬멧처럼 둥근 모양의 3륜 택시로 앞에는 운전석, 뒤에는 3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돔 형태의 지붕이 햇빛과 비를 막아주며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작은 차량이지만 승객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쿠바의 택시 요금은 평균 소득 대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택시를 대신 잡아주는 중개인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들은 관광객을 위해 택시를 불러주고 기사나 승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좌석을 부착한 형태의 교통수단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택시가 결합된 형태지만 일부 차량은 매연을 많이 배출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말마차가 여전히 실제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광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며 최대 6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차 앞에는 분명히 택시라는 표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교통 풍경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40리터 한 통의 휘발유 가격이 공무원 한 달 평균 월급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만 대의 전기 오토바이가 섬 전역에서 운행 중이며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한 대당 2.000달러에서 5.000달러에 이르며 다른 나라에서 약 1.000달러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잦은 정전입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배터리 충전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클래식 자동차들은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쿠바 국민들의 창의성, 끈기,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4번. 쿠바 농촌의 삶 소박하지만 다채로운 풍경. 아바나의 고풍스럽고 분주한 거리를 벗어나 쿠바의 농촌 지역에 발을 들이면 전혀 다른 삶의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적 소리도 빽빽하게 늘어선 건물도 사라지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푸른 언덕, 그리고 놀라울 만큼 평온한 공기가 펼쳐집니다.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현재의 삶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1980년대를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었고
경제적 압박도 지금보다 덜했으며 전반적인 삶의 긴장감도 낮았다고 회상합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 점점 더 카타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쿠바 농촌에는 매우 독특하고 어떤 면에서는 흥미로운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동차가 트렁크에는 변화건축, 농산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도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마을 남성들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말을 타고 이동합니다. 그들에게 승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걷는 것보다 빠르고 체력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항상 어팔라다한 것은 아니기에 말을 탄 사람들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근처 나무에 말을 묶어두고 일을 이어갑니다. 이곳의 집들은 대부분 단층 구조로 단순하고 소박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마을 길은 한적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습니다. 가끔 목재를 실은 트럭이나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갈 뿐 나머지 시간에는 거의 정적에 가까운 평온함이 흐릅니다. 쿠바 농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산과 나무일 것입니다. 자연이 곳곳을 감싸고 있습니다. 흙길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닭을 방목하여 키우며 하루 종일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둡니다. 이곳의 말들은 다소 마른 체형을 하고 있지만 넓은 초지에서 묵묵히 풀을 뜯습니다. 복잡한 마구간이나 산업용 사료 없이 자연에서 자라는 풀에 위존해 살아갑니다. 돼지 사육 방식도 독특합니다. 완전히 우리에 가두는 대신 나무의 줄로 묶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검은 돼지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물웅덩이에 몸을 담그고 쉬는 모습은 열대 농촌의 익숙한 풍경입니다. 더 깊은 산지로 들어가면 작은 개울과 맑은 물웅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 위로 드러난 돌을 조심스럽게 디디며 건너갑니다. 계곡물은 차갑고 투명해 잠시 얼굴을 씻거나 자연 속에서 몸을 담그며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합니다. 쿠바 농촌은 화려하지도 현대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솔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과 가까이 살아가며 환경에 적응하고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져 온 소박한 삶의 방식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최고급 시가에서부터 거리 위를 달리는 클래식 자동차까지 쿠바의 다양한 단면을 살펴본 지금 여러분은 이 나라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선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탐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